시장 화재는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삽시간에 시장 전체로 번져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가 논란입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와 시의원이 포항시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증설이 필요 없는데도 증설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영덕시장에서 난 불은 손을 쓸 겨를도 없이 삽시간에 시장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상인들은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고 소방당국은 산소 공급이 원활한 곳에 스티로폼 단열재가 있어 화재가 크게 발생했다고 지목했습니다. 배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족관 냉각기 근처에서 불꽃이 튀더니 불길이 치솟습니다. 불길은 기둥을 타고 순식간에 천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지난 4일 대형 화재가 발생한 영덕시장입니다. 이곳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가게가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게다가 추석 대목을 앞두고 준비해둔 각종 건어물들이 잔해로 남아 있습니다. 몇십 년 하던 자리인데도 그랬긴 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 통장이고 뭐 주민등록 통장 뭐 다 하나도 내가 입을 옷도 없어 나. 상인들은 모두 잿더미가 된 시장을 보고 초동 대응이 잘못됐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번 지나 시도하고 여기 놓고 사진이 저쪽에서 찍혔거든요. 제가 사진 찍은 게 저쪽에서 찍은데 저기 시장 건물 빠져나갈 때까지도 스프링클러는 터지는 건 저는 못 봤습니다. 불길이 시작되고 10여 분이 지나도 스프링클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최초 목격자는 말합니다. 국립과학 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합동 감식 결과 냉각기 주변 전기 배선에서 1차 발화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된 원인을 스티로폼 단열재로 보고 있습니다. 영덕시장 천장에는 5cm 두께의 스티로폼이 덮여 있고 그 위로 50cm의 공간이 있습니다. 냉각기 근처 전선에서 시작된 불길이 벽을 타고 천장으로 번졌고 산소 공급이 원활한 천장에서 열에 약한 스티로폼을 통해 삽시간에 불길이 번진 겁니다. 구역이 비어 있었고 순간적으로 이 플래시오버라 그러죠. 강하게 이제 좌우측으로 연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추산된 피해 금액은 42억 원 정도. 영덕군청은 재난기금 지원 지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14일까지 옛 야성초등학교에 임시시장을 개설해 상인들이 대목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영덕군은 영덕시장 화재 복구를 위해 행정안전부에 시장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20억 원, 경북도에 임시시장 개설비로 예비비 5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도와협의회 피해 장인에게 3천만 원을 무이자 무담보로 빌려주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1억 1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함께 모아 행복 금고란 이름의 성금 모으기도 하고 있습니다. 포항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강덕 시장을 사기죄로 고발했습니다. 시민단체는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에 시민 혈세 3천여억 원을 낭비하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게 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 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하수처리장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증설이 필요 없는 하수처리장 규모를 늘리기 위해 고의로 하수처리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아 증설 사업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포항 하수처리장 1, 2단계 실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생물 반응조 미생물 농도는 모두 3,000 ppm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포항시는 미생물 농도를 1,500에서 1,900 ppm으로 운영했다며 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평소에 처리하는 2,000에서 약 3,000만 처리해도 처리가 되니까 이분들이 극단적으로 미생물 농도를 1,500에서 1,800으로 떨어뜨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운영하는 곳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미생물 농도를 매뉴얼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공식적인 문제 제기에도 포항시가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구나 이번 증설 사업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생활 기반 시설의 공공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왔습니다.
정말 필요 없는 사업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우리 포항시와 이강덕 시장께서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475억이라는 막대한 지문의 혈세가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 반면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탓에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 동안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9월 상임위원회에서 사업 동의안이 부결됐지만 관례를 깨고 본회의에 직권상정돼 강행 처리됐고 이후 시의회가 검증을 위해 추진한 연구 용역도 무산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이 시장이 약속했던 추가 검증이 취소되면서 의혹을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법적 조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의 본회의 때 이강덕 시장이 그렇다면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미생물 투입 농도를 한번 실험해보자, 그래서 검증해보자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포항시는 미생물 농도만 가지고 하수 처리장 운영을 평가할 수 없다면서 절차에 따라 지난달 31일 제3자 공고를 내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게 어떤 절차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정당성을 확보하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항시의 어떤 논란거리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년 동안 논란을 빚은 사업이 객관적인 검증 없이 행정당국의 일방적인 추진으로 마무리되면서 반발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정부가 오늘 태풍 오마이스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시 죽장면을 비롯한 포항시 전체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농경지 등 생계수단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지급과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 시행됩니다. 포항시는 지금까지 자체 집계된 복구 예상액은 236억 원으로 특히 지역의 하천 홍수 예방 공사를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는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포함해 최대 8명을 넘지 못하는데요. 수도권은 완화된 반면 대구 경북은 오히려 강화됐는데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공서와 사무실이 몰려있는 대구시 중구의 한 식당입니다. 오늘부터 사적 모임 인원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만 허용되지만 대부분 4명 이하 손님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급증하면서 단체 손님은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단체 손님이 온다고 해도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또 8분까지 오신다고 해도 저희가 또 이분들이 4분이 2차 접종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고. 카페는 사정이 더 어렵습니다. 낮 손님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고 저녁엔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녁에도 이제 술도 드시고 음식도 드시고 음료도 드실 수 있는데 저녁에는 모임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정부 방침에 따라 대구 경북은 다음 달 3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기존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모임 참여에 인원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확산을 막기 위해 조치가 강화됐습니다. 저희 추석 명절을 통해서 사적 모임 또 지인 모임, 친인척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당국은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하기를 권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마친 뒤 방문하고 고향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 방문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사전 예약을 한 뒤 방문 면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을 끝낸 경우에만 접촉 면회를 허용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0시 기준으로 대구 43명, 경북 38명입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돼 다음 달 29일에 마감됩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지난해 대구시 구군 8곳의 예산은 모두 7조 2,544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4천억 원 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출이 필요한 시기인데 주민들이 이 금액만큼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예산 중 집행하지 않은 금액을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대구시 구군 8곳의 순세계 잉여금은 4,095억 원이나 됩니다. 전체 예산의 5.6%, 대구 시민 한 명에게 16만 8천 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각 구군 금고에 묵힌 금액은 동구가 840억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달성군과 북구, 달서구 등의 순으로 평균 512억이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의 비중은 동구가 8%로 가장 많았고 달서구가 3.7%로 가장 적었습니다. 지난해 대구시의 순세계 잉여금도 4,458억 원이나 됩니다. 대구시와 구군청을 합하면 8,500억 원을 넘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남은 예산은 다음해 예산으로 넘겨서 쓰고 있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굳이 꼭 정말 이제 급하게 쓰여질 돈이 필요하다면 그 돈을 이제 필요에 의해서 쓰고 그 돈이 이제 쓰고 남으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고요. 하지만 남은 예산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는 불가능합니다. 매년 비슷한 비율로 거친 세금이 남는 만큼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세워 정작 필요한 곳에 쓰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개 이제 추가 경정 예산에 좀 이 편성이 되는데 대개 이제 좀 본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는 뭐 낭비성 사업이라든가 이제 단체장의 어떤 그런 공약이라든가 이제 그런 쪽에 주로 이제 예산을 편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자체를 다 엄밀하게 보면 예산 낭비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할 때 4천억이 넘는 돈을 묵혀두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는 남는 세금 돌려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를 만들어 주민투표를 통해 구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한편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선출된 권력인 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우선해서 세우는 건 맞지만 그에 쓰지 못하고 남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라는 생각입니다. 대구 지역 지자체들의 전향적인 사고 전환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와 연수, 체험비 예산을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금으로 사용합니다. 경북도 내 초중고등학생과 유치원생, 방송통신학교 학생 등 29만 5천여 명에게 30만 원씩 885억 원을 스쿨뱅킹을 통해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과 학력 격차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도 잠시 밤사이 비구름이 확대되면서 내일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80mm로 지역 간 강수차가 크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쾌청한 가을 하늘 대신 또다시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비구름대는 내륙 지역으로 더 유입되면서 밤사이 경북 지역에도 차츰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포항과 경주 5에서 30mm, 영덕과 울진은 10에서 60, 울릉도와 독도는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차츰 그칠 전망입니다. 바람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부터는 초속 15에서 20m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영덕과 울진 24도, 포항이 27도, 경주 28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내일부터 강풍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19도, 독도 22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22도, 독도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 전해상에는 조금 전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4m, 남부 해상에서 3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요일까지 빗방울이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목요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포항과 경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포항시 평생학습원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뒤 경주에서 열리는 토크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앞서 추 전 장관은 충청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이낙연, 전세균 후보에 이어 7%를 차지해 4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포항 지진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달 31일 마감된 가운데 공장이나 상가, 종교시설은 지원 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항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공장이나 상가, 종교시설 등은 지원 상한액이 1억 2천만 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되지 않고 있다며 지원 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사 요원을 충원해 현재 6개월로 정해진 심의 기간을 줄이고 심의 결과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포항대학교와 설린대학교가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일반재정 지원대학에 선정돼 3년 동안 국고를 지원받습니다. 포항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환경 변화를 수용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